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은 부모 공부라는 고영성 작가님의 저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책 리뷰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 공부 첫 번째 리뷰 시간은 간단하게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제 의견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편부터는 부모 공부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 3개 정도 추려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전반적인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성 작가님의 이제 소울메이트이자 단짝 친구이신 신영준 박사님 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서평을 간단하게 한 줄 서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책은 육아의 지침서이자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의 관계가 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남겼고 너무 좀 과장되게 남겼다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읽어봤는데 하지만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던 이제 독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매우 놀랬던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평상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TV를 통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식들, 기본적인 상식들, 이러면은 당연히 이렇겠네? 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정말 거짓된 정보이고 잘못된 정보였던 거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한글 조기 교육은 오히려 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5살 때 이제 한글 교육을 받은 아이보다 그보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7살 때 한글 교육을 받은 아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학습 능력에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사람의 뇌 구조부터 파악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제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디폴트 값으로 알고리즘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읽기 그리고 쓰기와 같은 능력은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저희가 익혀서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문맹이라고 하죠. 읽을 순 없는 이런 분들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분들은 이제 언맹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의 뇌는 부모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이제 듣기 능력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듣기 천재와 같은 그 시점이고 시기이고요. 반면에 이제 읽기 능력은 그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듣기 천재에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제 읽기와 쓰기를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습득 능력은 극도로 이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고요. 이제 추후에는 아이가 이제 한글 교육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힘들게 배웠으니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 효과는 만 7살까지 매우 효과적이고요. 7살 이후부터는 이제 뇌의 대부분의 기관이 이제 갖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5살 때보다는 뇌가 이제 아직 형성이 덜 될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부모는 7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억지로 한글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스스로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낭독해주는 형태의 이제 책 전달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책에서는 이 밖에도 부모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알아야 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그리고 제 와이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부모님들, 저희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라는 경험 자체가 처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임신 자체도 처음이고, 뭐 태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도 처음이고, 혹시라도 둘째, 셋째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소라의 자녀들 모두 뭐 둘째도 처음, 셋째도 처음, 모든 경험이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험난한 실패와 성공의 이제 반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심지어 뭐 저희들도 그러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왔지만 이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서툰 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힘든 점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험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힘든 게 당연하고 서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갖는 부모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키워냄에 있어서 내가 좀 서툴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감정을 계속 갖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완벽한 환경을 당연히 제공 못하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뭐 돈이 없다 그래서 완벽한 환경을 제공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말 정보의 바닷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매체에서 알려주는 방법들, 육아의 방법들, 그리고 육아의 뭐 정석이라든지 뭐 신문 등에서 나오는 뭐 태교의 필수 행동들 여러 가지 뭐 뉴스 기사나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엇보다 이제 부부 간의 이제 사랑과 서로 간의 이제 격려가 가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의 행복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힘내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몰랐었던 부분이고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희 아빠였습니다.